이어서 볼게요. 유형 4번 되겠습니다. 4번은 정적분의 계산이야. 뭐 계산이야 다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정적분의 성질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걸 다 활용하고 계산하셔야지. 특히 뭐 무함수, 기함수 나왔을 때 그거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계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답은 나오겠지. 그치?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제대로 푼 게 아니니까요. 자, 어디 못 가냐면 4-8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계산대로 일단 해보시고요. 4-8번은 자, 정적분을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적분의 결과를 통해서 함수의 성질을 유추하는 문제들이라고요. 그치? 뭐라 되냐면 일단 2차 함수고요. F0은 -1이야. 마치 쓸데가 없어. 자, -1부터 1까지 정적분 한 거는 0부터 1까지 정적분 값이랑 꼭 똑같고 -1부터 0까지 값도 똑같대. 기억나지 했던 거? 어떤 결론이야? 도대체 이 정적분 값이 모두 같다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야? 직관적으로 딱 느낌 오면 좋고요. 베스트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0, 1, 마일 0이면 요 마일부터 1까지를 마일부터 0까지 fx dx 더하기 dx가 0부터 1까지 fx dx를 쪼개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얘랑 같고 그게 얘랑 같단 거야. 얘 둘이 같다는 얘기는 양쪽에 똑같은 게 없어지니까 네가 얼마란 얘기야? 0이라는 얘기겠죠. 얘 둘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 없어지니까 여기도 0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니들이 모두 얼마나 같다는 뜻이냐? 0을 같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이 정적분 값의 의미를 해석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일까? 이 결과를 통해서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유추해야겠죠. 식은 나중이라고. 개형부터 보라고.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겠니?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라고 그랬고요. -1부터 0까지 정적분 값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위쪽 아래쪽의 넓이가 똑같게 나온다는 얘기야. 0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도 0이라는 얘기는 0부터 1 사이에서 그래프가 아래쪽 위쪽으로 해줬을 때 둘의 넓이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만큼 넓이가 똑같고 요만큼 넓이가 똑같으면 만족하겠죠. 그 다음에 F0은 -1이니까 꼭점이 -1이구나. 그치? 자, 개형 판단에서 이제 개형 가지고 이제 식 만들면 되겠죠. 식을 만들어서 뭐 푸는 문제야. F2를 구하니까 2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치? 자, 그럼 식 어떻게 만들래요? 아, 물론 y축 대칭이니까 y는 ax제곱 더하기 b 우함수잖아. 이렇게 해놓고 0 대입해서만 마이너스 1 해야 되니까 -1 이렇게 쓸 수 있고. 어떻게 찾을 건데? a는 1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한 게 얼마 된다? 0이 된다고 하면 되겠죠. 0부터 1까지 뭐 정적분한 거? 얘가 0이 된다. 그치? 그럼 얘가 보이지겠지. 자, 이렇게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경험상 세우는 어차피 교점 알고 있잖아. 교점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식 만드는 게 좀 편한 게 있었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얼마인지 함수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k라 두시면 이 2차 함수는 k하고 -1과에서 만나죠. 그럼 fx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1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 근데 x축이 아니라 k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차 함수는 얼마인지 모르죠. 이게 힘드나? 힘드나? 자, 그러면 0집으로 많이 넣어야 돼. F0은 -a 플러스 k -1 오이씨, 되겠나? 자, 그 다음에 봐. 여기와 여기 넓이 갖고 여기와 여기를 봤다는 거는 결국 봐요. 여기 직사각형 넓이랑 여기 이 메롱 혓바닥 넓이랑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여기랑 여기 갖고 여기랑 같으니까 이 메롱 넓이랑 직사각형 넓이랑 같은 거지. 이게 왜 얘기하는 거야? 메롱이면 우리가 공식 쓸 수 있잖아. 2차 함수가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분의 공식 쓰면 되겠죠. 6분의 절대값 A, 저거참 개수니까 절대값 A 베타 큰 거 빼기 작은 거의 세제곱이 넓이인데
그게 직사각형 넓이와 같으니까 가로 길이 얼마? 2, 세로 길이 K, 2K랑 같은 거. 8, 3분의 4A는 2K. 따라서 K는 3분의 2A. 집어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A 더하기 3분의 A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A는 얼마다? 3이고요. K는 2가 되겠죠. 집어넣어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괜히 사성사한 것 같은데? 그냥 그냥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쌤의 선의를 이해해주세요. 그 다음에 4-10번. 얘는 뭐 그냥 뻔한 문제. 그냥 하나 정도 확인하고 싶어서로 본 거야. 뭡니까? 우함수 기함수 따지는 문제. 정적분에서 단골 셀 중에 하나죠. 이건 뭐야? fx는 무슨 함수? 마이너스 쳐넣었더니 마이너스 튀어나왔어요. fx는 기함수고요. gx는 마이너스 넣었더니 사라졌어요. 우함수야. 그럼 hx는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니까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무슨 함수? 기함수. 기함수는 x 생각하라고 했고 우함수는 x 제곱 생각하라고 했지. 곱하면 x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기함수. 그러면 h가 기함수면 h 프라임 x는 무슨 함수? 이걸 했으니까 우함수. 그럼 이게 우함수야.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5가 앞에 곱해져 있죠. 곱해볼게. x 곱하기 우함수.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니까 무슨 함수 돼? 기함수 되겠죠. 5 곱하기 우함수. 우함수겠죠. 그럼 기함수 부분은 저 공부한 보니까 0 되니까 사라지니까 필요 없네. 따라서 이놈의 계산은 마3부터 3까지 5h'(x) dx가 되겠죠. 됐니? 그럼 우함수니까 어떻게 한다? 5 빼내고 우함수니까 0부터 3까지 한 다음에 2배죠. 그럼 앞에 10이 되겠고요. h'(x) dx가 되겠죠. 그럼 아까 본 것처럼 도함수의 정적분이니까 h3 빼기 h0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h0은 얼마예요? 오, h0이 없는데요? 자, h에서 무슨 함수? 기함수. 다음 함수잖아. 연속인 기함수는 항상 어딜 지나? 원점 지나지. 기억하셔야 되지, 그치?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데 연속이면서 원점 대칭이 되려면 반드시 어디 지날 수밖에 없어.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연속인 기함수는 항상 원점을 지납니다. 따라서 H0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여기에 지금 10이라고 그랬으니 H3은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판단하는 문제 하나 정도는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4-11번처럼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진 함수의 정적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히 구간을 나누시는 거잖아.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면 당연히 나누어서 정적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A부터 A 플러스니까 간격이 1이야.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잡으면 A부터 A 플러스로 잡았지만 어디서 끊어야 되니? 4에서 끊어서 계산하셔야겠죠. 끊어서 이거 적분 한번 하시고 이거 적분 한번 하셔서 둘이 합친 게 이거. 그렇게 식을 만들었을 때 최소가 구할 수 있게 나올 거야. 아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게 또 있어서 그래. (4-13번은) 우리 이미 했다, 그치? 어떤 그래프에서 주어진 구간 t에 따라 변하는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GT로 할 때 GT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나지? 큰 쪽 따라 그리는 거잖아. 진짜 알았어요? 이 함수 자체는 간간히 등장하는 함수라서 뭡니까?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봐봐요. 자, 이게 있으면 이게 fx야. 여기가 a야. 그러면 a부터 x가 t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는 함수로 정의할게.
왜 이게 GT야? 당연히 A부터 T 사이의 구간인데 T가 바뀌면 구간이 달라지고 그럼 그 구간에서 최대값도 달라질 수 있지. T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지니까 그때 최대값은 T의 함수가 바뀔 수 있잖아. 그럼 그때 GT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랬어? 바로 위에다 그랬잖아. 그치? 자, T가 여기 있으면 최대값은 당연히 어떻게 생겨? A부터 T 사이에서 최대값은 여기 생기겠죠. T가 있으면 최대값이 생기겠죠. 따라서 T가 여기까지 갈 때는 GT는 계속 이 그래프랑 똑같은 값을 그릴 거야. 맞니? 자, 그래서 속도까지 왔어요. 근데 T가 이 극대를 넘어서 버리면 자, A부터 T 사이에서 최대값은 얘가 되니? 얘가 되니? 얘가 되지. 그러니까 넘어서더라도 그때부터는 최대값은 밑으로 안 떨어지고 계속 이 값이 유지될 거야. 그렇지? T가 여기 있어도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T가 여기 있을 때도 최대값은 여기까지 올 거라고요. 언제까지겠냐? 여기까지 왔을 때도 최대값은 얘랑 그냥 똑같은 얘가 되겠죠. 근데 T가 여기로 보면 이제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가 되겠죠. 다시 그때까지 왔어. T가 이거 넘어가면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여기 왔어도 T의 최대값은 계속 여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계속. 이게 누구예요? GT 그래프. 그러니까 이렇게 GT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기 극대에서 따라갈 때는 극대에서 그래프를 얘가 아니고 다른 그래프를 따라갈 때는 미분 가능한 점이죠. 근데 여기는 미분이 안 되는 점이죠. 이렇게 미분 불가한 점이 생긴다. 그래서 이 미분 불가한 점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문제를 내겠죠. 이렇게 GT를 그런데 미분 불가한 점이 안 생긴데 어떡하라고 했어? 이런 점이 안 생겨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쪽 그래프의 극대값이 작거나 같은 데서 그려지면 계속 이렇게 쭉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안 생기죠. 따라서 이 극대값이 이쪽 극대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까지 푸는 거. 도함수 활용해서 나왔을 거야. 그렇지? GT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시면 되고요. 이거 마찬가지야. F 절대값 fx 최대값이니까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걷어 올려. 그렇게 그린 그래프에서 저런 방식으로 GT 그래프를 찾아 나가시면 마이너스 1까지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프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4-15번은 재작년에 있는 평가 문제였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거죠. 여기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려가지고 나이 걸 기억하는데, 그렇지? 이제 한번 했기 때문에 옛날에 기말 대비할 때 이 문제 다뤘잖아. 이제 기억날 거야. 이상하게 안 느낄 거야. 그때 이상하게 느꼈지만.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맞을 건데. 자, 무슨 말이야? fx와 gx보다 더 낫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위에 있고 네가 아래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fx가 위에 있는 거고 gx는 둘 중 아래에 있는 거야. 그 다음 무슨 말이야? 둘이 더하면 네가 나오고요. 둘이 곱하면 니네. 어? 그럼 곱한 게 니인데 마침 인수분해 돼 있어요. 그럼 둘 중 하나만 니가 하는 이런 얘기네. 실제로 둘이 더해봐. 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지?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fx고 하나가 gx네. 그럼 누가 더 fx고 gx냐? 그려서 위에 있는 게 fx고 아래에 있는 게 gx가 되겠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을 그려볼게요.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겼지.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를 그려볼게요. 3x 마이너스 1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인데 기울기 얼마야? 3이야. 그럼 교점이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데 교점 한번 확인해 볼게. x제곱 플러스 1하고 3x 마이너스 1하고 교점을 확인해 보는 거야. x제곱 (1과 2에서 두 점에서 만들지) 1에서 만들고 2에서 자, 이거 틀렸던 친구들은 첫 번째 교점 생각 안 하고 그래프를 막 그린 거야. 그럼 2차 함수 그렸고요. 3x 마이너스 기울기 적당히 잡아서 그리면 fx가 위에 있네, gx가 밑에 있네 이렇게 푼 거야. 풀었는데 답이 없거든. 그지? fx가 얘를 놓고 접근했는데 답이 없어. 답 있나? 볼까? 이거 접근하면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x 2를 보면 2분의 8 3분의 10
좀 이상하게 되는 거야. 조금 생각 깊은 친구들은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 교차부터 확인하지 방정식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그래프 그린 친구들도 문제였죠. 뭐가 문제였냐? 둘 중에 위에 있는 게 fx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얘가 위에 같은데 이쪽에서는 얘가 삐집고 올랐단 말이지. 그럼 누가 fx로 뭐 gx로 이러면 불안에 빠진 거지.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 진짜 시험 보고 와서 그랬어요. 선생님 문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1등 봐 보면 그랬어요. 무슨 생각을 못했어요? 얘들이 꼭 하나의 함수로 정의될 이유는 없잖아요.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둘 중에 위쪽에 fx니까 fx 그려버리면 위쪽에 있는 걸 따라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얘를 타고 가는 거고 여기서 다시 얘를 가는 거죠. 얘가 fx야. gx는 둘 중에 아래에 있는 게 gx니까 얘가 아래 있잖아. 아래 있으니까 이거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gx야. 이 생각을 못하니까 이상하다 나온 거야. 실컷 문제에서 줄 때는 항상 어때? 구간별로 함수를 다뤄주는 함수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걸 봤을 때 정작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당황스러운 거지. 자, 예를 들면 구간에 따라서 fx가 달라지겠죠? gx가 달라지겠죠? 그럼 0부터 2까지 보시면 0부터 2까지 fx를 접근하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따라서 1에 따라서 구간을 나눠서 그려야겠죠. 0부터 1까지는 누구를 x제곱 플러스 1을 접근하셔야 되고 1부터 2까지는 누구를 3x-1을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더군다나 여기는 사다리 꼴이니까 굳이 접근 안 하고 사다리 꼴을 구하셔도 상관없는 부분이고. 그치? 그러면 답이 올바르게 튀어나오고. 저 생각들을 좀 사고를 내셔야 돼. 함수는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수능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 그치? 자, 16번은 일단 안 하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역시 뭡니까? 비적분 함수가 절대값을 가지고 있으면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니까 구간을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 거겠죠. 5-4번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조심하세요. 방정식이에요. 왜 방정식을 강조하겠냐? 너네 이거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x에다 0집을 넣고 미분하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게 가능하려면 무슨 식이어야 돼? 항등식이어야 돼.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을 때만 x에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거야. 아무거나. 그러니까 0을 똑같이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똑같은 식이니까 미분하면 똑같이 나와야겠지. 근데 방정식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을 수도 없어요. 미분 다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니? 방정식으로 특별히 강조했기 때문에 너 함부로 대입하지 말고요. 함부로 미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정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을 갖다 놓고 방정식을 풀어야겠죠. 근데 이대로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지. 그럼 좌변을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요. 자, 그럼 0부터 1까지 t-1의 절대값 함수를 전접근하는 거니까 일단 그래프를 살포시 한번 그려볼까? 1에서 끝까지 그래프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되고 여기는 t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 어디 있어? 여기인데 0부터 어디까지? 어딘지 모르는 x까지야. 근데 x가 양수라 그랬지. 양수인 실근. 양수니까 이쪽에 있을 텐데 x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다면 이쪽은 접근할 필요 없겠지만 이걸 넘어간다면 1을 중심으로 두 개를 나눠서 접근하셔야겠죠. 그럼 경우를 나누셔야겠다. 첫 번째 여기 있대. 1 x가 1보다 작은 데 있대. 그럼 이게 지금 이 정접근 값이 되겠죠. 접근하지 말고 사다리꼴을 읽어서 여기 얼마야? 여기는 0 집어넣으면 1. 여기는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겠죠. 식이 보니까. 그럼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1
윗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x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1x.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랑 같아지면 찾는 거죠. 방정식이니까. 찍찍하니까 따라서 x는 말이 0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찾는 거는 양수인근이니까 해당 없죠. 아니야. 그럼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1을 포함시켜도 되겠다. 1을 포함시켜도 똑같으니까 이게 나올 겁니다. 자, 대상하게 됩니다. x가 1보다 클 때, 자, 그럼 x가 2점 있다고 치자. 이는 높이는 얼마다? x 빼기 1이 되겠죠. 분수가 t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이 삼각형 넓이 더하기 이 삼각형 넓이 하면 되겠죠. 삼각형 넓이 얼마니?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1 더하기 오른쪽 보라색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마이너스 1 곱하기 높이 기울기가 1이잖아. 기울기는 몇 도? 45도. 1대 1대. 그치? 제곱. 자, 2분의 이게 누구랑 같아야 돼? x랑 같아야겠죠. 양변에 2 곱하겠습니다. 1 더하기 x-1의 제곱 2x 정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겠네. 어이씨 인수분 아니네? 마침 보니까 어때? 루트 있는 거 흔히 써야겠다. 그렇지?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겠죠. x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2 플러스 루트가 되겠다. 따라서 m2 n1 이렇게. 절대값 때문에 피적분함수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피적분 구간이 얘를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겠지만 넘게 된다면 함수가 달라지는 경계에서 끊어서 계산하는 거야. 쌤 정적분 기호를 안 썼을 뿐이지 끊어서 계산하는 거 맞잖아. 맞죠? 항상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는 그 경계에서 항상 끊어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기본적이지만 당연한 얘기겠다. 자, 그 다음 이 정적분 값의 부호에 대한 얘기인데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볼게. 내가 혹시 모르니까 다시 보자. 정적분 값은 선생님이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지? 보세요. fx가 있을 때 a에서 b까지 fx를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요 넓이가 나오지. S1 그래프 xb가 있으니까 양수 나올 거고, b에서 c까지 fx를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이 넓이를 s로 그러면 넓이가 나오겠지만 부호가 있는 넓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로 가진 넓이가 나오겠죠. 그치? 자, 이번에는 적분 방향이 반대다. 지금 그래프가 위에 있을 때 정적분 값이 양수 나오고 그래프가 x가 아래 있을 때 정적분 값이 홀수 나온다는 얘기는 기준이 뭐야? 적분 구간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럴 수 있지. 원래 친자들이 사소한 데서 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자, 왼쪽에서 너무 비웃는 거 아니야? 선생님 초등학교 때까지 왼손으로 공을 잘 못해가지고요. 맨날 왼쪽 그러면 손바닥을 먼저 폈어. 손바닥 보면 한쪽에 왼손에 흉터가 있거든. 좀 오른손에. 지금도 그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근관을 잡았을 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접근관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어떻게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랑 반대 방향인 거야. B에서 A로 정접분하면 그래프가 위에 있지만 함수값은 뭐로 나오니? 공수로 나오는 거야. 그렇지? 마찬가지로 C에서 B까지 정접분하면 그래프가 X 아래에 있지만 접근 방향이 반대니까 그거는 뭐로 나와야 돼? 플러스로 나와야겠죠.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fx가 원점을 지나고요. 0부터 2까지는 절대값 fx랑 fx의 정적분함 값이 어때? 부호가 반대로 난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0부터 2 사이에서는 fx 그래프가 x가 아래 그려진다는 얘기죠. 얘는 넓이잖아. 근데 0부터 2까지 정적분 값이
넓이랑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니까. 안쪽에 있는 거. 자, 2부터 3까지는 넓이가 그냥 정적분 값이랑 똑같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fx는 x축 위에 그려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결국 뭐고요?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0부터 2까지는 그래프는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 거고요. 2부터 3까지는 그래프는 x 위에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디를 지나야 돼? 2를 지나야겠죠. 2콤마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지나겠어? 0도 지난다고 그랬죠. 선생님, 2차함수 그래프가 0도 지나고 2도 지나고 그려지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네요. 2차함수가 있어요. 이게 fx입니다. 그럼 fx 식을 만들 수 있겠네. fx는 0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되고요. 초고차 개수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 자, 초고차 개수를 구하기 위한 조건 어디 있어요? 그래, 이 정적값이 얼마라고요? 4라고요. 0에서 2 사이가 얼마라고요? 여기 넓이가 4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 뭐야? 2차 함수 둘러싼 분들이니까 공식 쓰면 되겠죠? 6분의 저차 개수 A 절대값이지만 A 양수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게 세제곱 한 개 4가 되겠지. 3분의 4A가 4야. 따라서 A는 얼마다? 3이 되겠다. 딱 집어넣으면 fx 완성되고 끝났죠. 그렇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정적분 절대값을 쓴 거는 넓이. 절대값을 쓴 거는 넓이. 그게 그냥 정적분한 값과 같으면은 이 정적분 값이 양수로 나왔어. 그래프는 x 위에. 넓이, 양수. 얘는 양수라는 얘기는 여기는 음수. 정적분 값이 음수라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 그래프는 x 아래. 그리고 0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면 2차 함수예요. 이게 배터리 세판까지 되니? 안 돼 보이는데, 그렇지? 이 정도 29분 나오면 아주 개꿀 아니야, 개꿀. 그 다음 적분과 미분의 관계.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정적분의 하이라이트. 고난도는 죄다 여기서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유형 6분까지 할 건데, 자, 볼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 적분과 x를 포함하고 있는 x의 함수가 주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름은 그 함수가 뭐가 되는? fx가 되는 하나의 x의 함수다. 그 함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고 있는 거야. 첫 번째 기본적인 거 먼저 보겠습니다. 6분의 뭐야? 6번 6-9번. 이 친구들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이거 문제 하겠죠?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극한. 내신할 때도 많이 했을 거야, 그렇지?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극한은 그럼 미분계수를 바꿀 수 있었지. 어떻게 했으나? 자, 일단 극한이니까 대입부터 하는 거죠. 분모 0이니까 분자도 뭐 돼야 돼? 0 돼야 된다고요. 그럼 봐봐. 1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는 1부터 1까지가 0 될 거고요. 따라서 F1이 얼마가 돼야 되니? 0 돼야 된다. 항상 극한의 시작은 대입해서 꼬라지부터 확인하는 거야. 됐죠? F1이 0 되지 0분의 여기도 0 되고 여기도 0 돼야 되는 거잖아. 0분의 0분의 나누는 거. 자, 그럼 0분의 0분의 하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미분계수로 바꾸는 거였지. 그럼 갑니다. 리미트 x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자, 어떻게 했니? 요거는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라지 fx 빼기 라지 f1로 쓸 수 있었고요. 더하기 fx로 쓸 수 있었지. 이렇게 풀 수 있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넣고 정적분의 식으로 풀었었어. 왜? 그래야지 미분계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보니 x-1만 넣고 x 플러스 1은 따로 필요 없으니까 분리했고 라지 fx 빼기 라지 f1 그럼 얘랑 묶으면 미분계수 바뀔 수 있지. 그럼 얘도 뭐가 있어야 돼? 짝꿍 있어야 되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돼? f1이 있어야겠죠. 마침 f1이 뭐였어요? 0이니까 써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만큼 뭐가 되니? 라지 f 프라임 1이 되는 거고 이만큼이 뭐가 되니? 스몰 f 프라임 1이 되는 거고 x 1 들어가니까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고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라지 fx는 미분하면 스몰 f가 되잖아. f. 그러면 f1 빼기 f 프라임 2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하는 거야. 여기 이거. 근데 f1이 아까 얼마야? 0이잖아. 따라서 f 프라임 1이 여기 2니까 여기가 4 돼야 되고 여기는 얼마 돼? 4가 돼야 돼. 이렇게 해서 다 찾을 수 있게. 두 번째로 우리가 뭐도 연습하자 그랬니? 혹시나 마땅히 방법이 안 보일 때는 롬피탈 정리 0분의 0꼴의 극한이잖아. 롬피탈 써도 되겠죠. 롬피탈이 뭡니까? 0분의 0꼴의 극한에서, 그지? 분모 분자가 각각 미분 가능한 수라면 분모 분자를 미분한 놈의 극한을 그려도 된다는 얘기잖아. 분모가 0이 아니라, 그치? 0분의 0꼴의 극한을 확인했고요. 분모 미분 가능하고 분자 미분 가능하잖아. x 미분. 그럼 미분하는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분모 미분하면 2x가 될 거고요. 맞지? 분자 미분해요.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 fx가 된다고 배웠죠? 얘 미분하면 뭐가 되니? f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럼 1로 가는 칸이니까 1 집어넣어도 되겠죠? 0 아니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f1 f 프라임 f는 0이니까 꺼져. 마이너스 2분의 f 프라임 1이 결국은 2니까 따라서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훨씬 더 간편하게 나오지. 그래서 극한 문제에서 극한에서는 롬피탈 쓰면 특히 다항수에서는 훨씬 더 편해져. 미분치는 순간 차수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연습해두세요. 연습해줘야지 실전에서 필요할 때 생각나고 쓸모올 수 있으니까. 그다음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또 별이 2개씩인데, 그렇죠? 함수만 정적분 인테그랄 포함한 되고 있는 함수로 모양이 바뀌었지. 그 문제들 한 몇 면을 뜯어보면은 결국 도함수 하나에서 내내 했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 일단 10번 한번 볼까? 그렇잖아. 문제 보면 어때? 어떤 함수가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A값 찾는 거니까 도함수 하나에서 맨날 했던 거잖아. 근데 함수의 모양이 뭐니? 정적분 밑으로 있는 것만 차이겠죠. 봐보자. 그러면 이 라지 fx가 하나의 극값 가지니까 당연히 미분해 봐야겠죠. f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그러면 fx가 되는 거죠. 그럼 극값이 변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도함수 값이 0되는 게 하나 있다? 아니지. 도함수 값이 0된다고 해서 그게 100% 극값은 아니잖아. 그게 2개, 3개 있어도 그 중에서 부호가 바뀌는 게 하나만 있으면 극값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부호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극값은. 부호가 바뀌는 게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고요. 나머지는 0이 돼도 부호가 안 바뀌든지 아예 0이 되는 게 없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3차 함수의 함수값 부호가 한 번만 바뀌어야 된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일단 미분 한번 쳐볼게요. 그래프를 그려서 3x 제곱 마이너스 3 이 fx는 극값이 존재하지. fx는 극값이 2개 존재하잖아. 3차함수 개념이 어떻게 생기냐? 밑으로 생긴 거야. 이게 fx의 개념이야. 근데 내가 찾을 거는 이놈의 도함수가 fx니까 이놈의 x축과의 교점이 하나만 생기고 부호가 한 번만 바뀌어야 되는 거지. 2개 생겨도 되겠지만 하나는 부호가 안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x축이 그려지면 여기 하나만 부호가 바뀌고 이렇게 그려져도 하나만 바뀌죠. 모두가 좀 괜찮아요. 접해도 괜찮죠. 접해도 교점이 2개지만 여기는 부호가 안 바뀌니까 그 값은 하나밖에 안 생기겠죠. 마찬가지 얘가 어디야? 여기 접해도 괜찮겠죠. 여기는 부호가 바뀌지만 여기는 저하의 부호가 안 바뀌잖아. 따라서 x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양수 a니까 a는 여기가 얼마 되니? 마이너스 1. 여기가 얼마 되니? 1. y축은 여기 중간에 존재하고 a는 누르면 y절편이야. y절편이 양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나 안 되니?
안 되겠죠. 그럼 y좌표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양수의 최소값은 여기 높이가 최소가 되려면 x축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접할 때가 최소가 되겠죠.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때 a 값은 이만큼 되니까 더 커지니까. 극소의 실로. 따라서 fx의 극소값은 얼마 되니? 1이죠. f는 1 빼기 2 더하기 a 빼기 1이야. 그게 뭐가 될 때? x축이 0이 될 때. a는 얼마가 될 때? 물론 다른 식으로 풀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본질 충실하게 그래프를 가지고 너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고 좌우에서 구가 바뀌는 점이 한 개가 되는 것들을 직접 x축을 옮겨가면서 확인을 다 하시는 거야. 어차피 이거 미적분할 때 했을 거니까 앞에 도함수 활용해서 맨날 했던 거잖아. 다만 이 함수를 그냥 이렇게 모양을 줬을 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뒤에도 다 주장창 같은 내용들이야. 13번도 마찬가지고. 증가한다? 도함수 뭐가 연대는 거니까. 쭉 넘어가실게. 자, 역시 배터리 도로까지는 다 풀어보시고요. 다 풀만한 것들이야. 배터리 3칸짜리는 생각하고 같이 풀 것들만 풀자. 자, 16, 17, 20, 21 4개만 풀게요. 자, 이건 뭐 거창한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쉬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 속에서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나를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일단 이 문제가 지금 고난도 쪽으로 분류된 이유 가장 큰 원인은 절대값이겠죠. 일단 절대값이 들어가면 기본보다 나은 문제가 올라가니까. 그럼 봐봐. gx가 요런 정적분 값의 절대값이었어요. 근데 정적분 값이 아니고 뭐야? x의 함수로 봐야겠죠. 그렇죠? 어떤 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야. 그럼 당연히 그래프 그렸을 때 어떻게 하는가? 아래쪽으로 컷 올려서 그린 그래프가 gx인지. 그리고 그래프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gx는 절대값 때문에 컷 올려진 그래프라고요. 근데 누가 컷 올려지고 누가 원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지금. 그치? 이 속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컷 올려지기 전에 원래 함수잖아. 맞나? 좀 편하게 이것도 내 하나의 x의 함수니까 이렇게 hx도 풀게. 그럼 나는 저 원래 함수 h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 분명히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게 hx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쪽이 걷어올려진 거라서 원래는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절대값 씌우면서 gx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일단 어떻게 판단해야 돼? 둘 중에서 어느 게 원래 모양인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조건이 뭐 있어요? f0이 0이죠. f0이 양수다. 그 조건밖에 없잖아 지금. 그럼 f0이 양수라는 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f의 함수값이랑 이 g랑 hx랑 함수에는 무슨 관계 있을까? fx랑 hx의 관계는 없잖아. hx를 미분하면 뭐가 되니? fx가 되겠죠. 그러면 fx는 hx의 도함수에 해당되는 거고요. hf0이 양수라는 얘기는 h'0이 뭐란 얘기야? 양수라는 얘기로 바꿀 수 있겠지. 아까도 봤잖아. 두 함수의 관계식 있게 정해지면 얘는 얘로 바꾸고 얘는 얘로 바꿔서 얘기해야 된다고요. 앞에서 했지. 역시 여기 보시도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f0에 이걸 주면 싱싱하니까 f0을 대신 줄 거야. 그러면 이래주면 네, 도함수인지 모르겠지? 이런 느낌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지만 도함수네 다시. 그러면 hx에서 h'0은 뭐야? hx 그래프에서 0에서 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면 하얀색 그래프라면 0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야. 보라색 그래프가 만든 거네.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따라서 hx 그래프는 미가 hx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럼 뭐 할 거 없네. 일단 그럼 보자.
fx는 0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맞아요? 그랬잖아. fx 뭐라고요? 바꾸라고요. 뭐로? h 프라임 x는 0은 서로 다른 실근을 갖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그지? 몇 개 있어? 세 개 있죠. 참. f 프라임 0은 음수입니다. 자, f 프라임은 어떻게 풀지? 이과 친구들은 이게 더 생겼기 때문에 쉽게 풀어야지. 야, f가 h 프라임이라면 f 프라임 x는 h2 프라임 x잖아. 일단 이과 친구들 좀 풀게. 미안. 그게 음수란 얘기니까. 자, 이게 더함수 음수란 얘기는 그래프가 어때?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잖아. 어디에서? 0에서. h 프라임 0이 2 프라임이 음수란 얘기는 0에서 위로 볼록하니? 위로 볼록한 모양이죠. 3이죠, 그렇죠?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넌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치? 모르게 세상에. 자, 그럼 어떻게 되니? 뭔가 친구들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hx에서 너 도함수 그래프를 거꾸로 찾아가는 거야. 원래 도함수 그래프 알면 hx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럼 거꾸로 원래함수 그래프를 알면 거기서 도함수 그래프 찾을 수 있겠죠. 네가 언제 연대는 도함수는? 이 세 점에서 연대잖아. 얘를 알파, 베타, 감마로 할게. 접선의 기울기가 연대는 게 세 개잖아.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기억해서. 그걸 알파, 베타, 감마 두면 결국은 h 프라임 x는 알파에서 0되고 베타에서 0되고 감마에서 0됩니다. 저장에서 뭐라고? 저장에서 양수의 성수 있어. 음수겠죠? 음수. 미분쳐도 저장에서는 부호는 단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뭐야? h 프라임이 fx잖아. 그럼 나 fx 그래프 그려볼 수 있겠네? 저장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알파에서 0되고 베타에서 0되고 감마에서 0되고 이게 fx가 돼요. 그럼 다시 f 프라임 x가 궁금하니까 다시 이놈을 통해서 또 어때? fx의 f 프라임 x 그래프를 찾아내셔야겠죠. 이거 얘기하는 게 있어요. 3차니까 f 프라임 x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음수니까 감소, 양수니까 증가, 감소. 여기서 극값. 맞나요? 문제 못 찾는 거야? f 프라임 0이 음수나 되어 있습니다. 알파가 여기 있고요. 0은 더 왼쪽에 있으니까 이게 0자리야. 여기 알파 있는 거 있겠죠? 어떻게? 알파 있겠고 또 왼쪽에 뭐가 있겠냐? 0이 있겠죠. f 프라임 0은 음수인 게 확인되겠죠. 이렇게 이거 없으면 이런 걸로 풀 수 있는 거라고. 이거 친구들은 미적분 수특 끄고 없으니까 수특 문제 풀 때 미적분 거 갖다 써도 돼. 그게 너네 특권이잖아. 아씨 인과 친구보다 수학 공부 더 하잖아. 이런 데도 이점 있어야지. 상학함수 문제 풀 때 드생적이 써도 돼. 인과 친구 뭐지? 쓰면 더 편하게 풀 때 많아요. 그 다음에 연도 참 디귿 뭡니까? m부터 m 플러스 2까지 fx dx의 값이 정적분 값이 0보다 크다. 또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 봐야 돼? 이 fx는 뭘로 봐야 돼? h 프라임 x를 본다고. 그지? 이런 관계가 주어지면 fx는 모조리 다 롤로 보라고요. 계속 fx는 다 이걸로 바꿔놓고 푼다. 맞지? 그럼 결국 뭐야? 도함수에 대한 정적분이니까 결국 이 값은 뭐야? hm 플러스 2에서 HM을 뺀 게 0보다 크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는 거죠. 얼마 간격이야? 이 간격으로 두 개의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이 왼쪽보다 더 크다는 뜻이죠. 맞네? 그럼 ATS 그래프 어디냐? 여기 있잖아. 이게 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앞자리 정적분을 계산하면 골 때려 못 풀어. 근데 얘를 fx를 h'x로 바꾸면 결국은 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야? 함수값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자, 자연수니까 1부터 넣어볼까?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0과 이상이 어딘가 있겠죠. 1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있겠죠. 3에서 함수값이 더 작죠. 완전 안 한다, 그치? 2집을 넣을까? 2가 1이고요. 1가 5니까 4는 이점이 있겠죠. 0이고 4니까 여기 또 더 작아. 0 플러스 2가. 안 돼.
3 집어넣으면 3은 여기 있고 5는 여기 있으니까 얘는 음수고 양수니까 3은 괜찮네. 그지? 왜냐면 3 집어넣으면 H5랑 H3 비교했을 때 H5가 크잖아. H3 여기 있을 거고 H5. 그러냐? 왜?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니야? 그 다음에 M에 4 집어넣으면 H6하고 H4 비교하는 거야. H6은 5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고 H4는 아직 아래쪽에 있을 테니까 당연히 H6이 더 클 거라고. 5 집어넣으면 H5랑 H7 비교하는 거야. H5는 여기고 H7은 이게 8이니까 7은 2점 있겠죠. 괜찮네. 6 집어넣으면 6은 여기 어디가 있을 거고 8은 여기 있으니까 6은 양수고 8은 음수니까 안 되니까 8은 0이니까 만족 안 해. 7 집어넣으면 7, 9 계속 안 되죠. 오른쪽이 계속 맞죠. 따라서 만족하는 자연수는 몇 개? 이렇게 3개. 3개. 자, 이 문제 통해서 아까 봤던 거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뭡니까? 두 함수 사이의 도함수 부정적분 관계를 이해하시면 그걸 찾아내시면 그 보기에 있는 문제들도 다 어떻게 돼? 바꿔서 써놓으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어요. 라는 거고. 그 다음에 17번. 양수 A, B에 대하여 fx가 또 어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야. 그럼 뭐부터 해야 되니? 그러면 f'x 미분하면 x-a, x-b가 된다는 거고 0 대입하면 0이 되니까 f0은 0입니다. 두 개의 조건을 찾아놓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얘의 조건도 만족한데 fx는 2분의 1에서 극값이 같습니다. 무슨 말이야? f' 2분의 1이 0이다. 그 다음에 FA 빼기 FB가 6분의 1입니다. 이걸 일단 보류하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얘는 X는 A와 B에서 0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뭐라는 얘기야?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누가 2분의 1인지 아직 모르겠어. 아마 그게 다 난서가 여기 있나 봐. 어떻게 돼? FB 빼기 FA는 결국은 f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함수값 차를 의미를 이해하겠죠. fx를 풀어보자. 도함수 그래프가 있으니까 표준에서 만나잖아. 자, a가 b가 누가 큰지는 모르죠. 둘 다 양수라고 그랬고 둘 중 하나는 2분의 1인데 누가 2분의 1인지도 모르겠어. 2분의 1 이쪽인지 이쪽인지 모르겠어. 일단 두 개가 있는 건 확실해. f'x고 자, 그 밑에다가 fx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게 fx 그래프. 그럼 둘 중 하나가 1인데 FA 빼기 FB가 6분의 1이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FA가 크다는 얘기죠. 여기가 A 아니면 B인데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여기가 FA가 되고 여기가 FB가 되는 거고. 그럼 그 높이, 함수값 수차가 6분의 1이면 이 넓이가 얼마나 얘기가 똑같아? 도함수 그래프에서 저 넓이가 6분의 1이 된다는 얘기가 똑같죠. 그럼 이 넓이니까 바로 써볼까? 6분의 최고차 계수, 최고차 계수 이차함수가 1 도함수가 1이면 얼마야? 3분의 1이죠. fx의 최고차에서 3 지금 미안하다. f'x 적분하는 거죠. 6분의 1 b 빼기 a의 세제곱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6분의 1 되는 거. b 빼기 a가 얼마다? 1이라는 그럼 누가 2분의 1일까요? 얘가 2분의 1이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두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A가 2분의 1이고 B가 2분의 3이고 B가 2분의 1 되면 음수가 되니까 안 돼. 그래서 A를 찾아줍니다. 자, 식을 만들 필요도 없는 게 이건 뭐야? 결국은 이 함수값 차를 어떻게 도함수 그래프의 넓이로 해석을 해버리면 바로 공식 쓸 수 있고 관계식 더 쉽게 나오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건 다 갖다 쓰라고요. 그러려면 그래프를 항상 그려서 보셔야 돼. 그래프를 봐야지 어떻게 쓴 걸지가 판단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6-20번, 21번 두 개 풀겠습니다. 시간이 좀 빠른데. 그래서 공모시니? 네. 또 욕하겠네. 욕하시겠네.
그지? 둘 다 최근 따끈따끈한 문제다가 둘 다 20번 문제야. 둘 다 비슷한데. 좋아, 20분을 하겠습니다. 21분은 다음에 하든지. 자, 안 갔다. 한 21분 할까? 21분. 아, 우유가네. 아이씨. 자, 일단 보고 쫄릴 거야. 일단 보니 fx가 몇 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인데 그게 4제곱이야. 그럼 몇 차 함수야? 12차 함수. 그치?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근데 봐봐. 그런 게 현혹되지 말고요. 일단 중요한 건 뭐야? gx는 적분간 x를 포함하고 있는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야. 맞니? 그러면 그 어떤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해야 될 게 두 개 있잖아. 뭐 대입한다? A 대입하고 미분한다. 두 가지잖아. 그렇지? 그래. 하느냐 복잡해도 원칙은 달라지지 않을까. 1. A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GA는 우변은 피적분함수가 뭐든 간에 적분감이 같아지니까 0 되겠죠. 됐죠? 두 번째는 뭐한다? 미분하는데 자 미분할 때 어떻게 하자 그랬어? 피적분함수의 x는 끄집어내자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돼? 전개라는 걸 해줘야 되잖아. 그럼 gx는 먼저 전개를 할게. 미분하기 전에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x 곱하기 ft의 4제곱 dt 더하기 a에서 x까지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 되니? 더하기 아니구나 뺏기구나. ft의 5제곱 dt가 되겠죠. fx를 x 가진 fx를 빼내기 위해서 전개한 거야. 분리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fx가 앞으로 쏙 빠질 수 있죠. 이렇게. 자, 이제 미분할 준비가 됐죠. x가 빠져나왔으니까 그럼 미분할게요. g 프라임 x는 자, 공미분이니까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요. 뒤에 거는 그대로 씁니다. 됐죠? 더하기 아직 안 끝났어. 앞에 거 먼저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해요. x가 t자리 풍강 들어가잖아. 그러면 fx에 4제곱 되는 거고 빼기 이 x 들어가니까 fx에 레슨 5제곱이 되겠죠. 와, 그 복잡하던 모양이 이렇게 정리되네.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g'x가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자, 문제는 뭡니까? 이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야 돼. 그럼 똑같잖아.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는 얘기는 g'x가 0이 되고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게 한 군데만 있어야 된다고요. 맞니? 그럼 일단 네가 0 되는 거 한번 찾아봐. 줄게 좀. 네가 0 되는 걸 찾으시면 결국 너 곱하기 하니까 네가 0 되거나 네가 0 되거나 둘 중 하나죠. f'x가 0 되거나 a에서 x까지 ft 4제곱이 0 되거나 일단 그거 찾은 다음에 그 좌우에서의 부호의 변화를 살펴주시면 되잖아. 자, f'x에 0 되는 거 있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 0 되는 거 3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12 3 나누면 12 8x 더하기 15는 3, 5 띵띵 따라서 얼마야? 3과 5에서 f'에서 0 되죠. 이놈이 0 되는 거는 x는 3과 5야. 그리고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봐도 2차 함수기 때문에 3과 5 주변에서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부호가 바뀌지. 어떻게 바뀌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잖아.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얘들 둘 다 극대가 되는 거야. 극값이 되는 거라고. 근데 아직 안 끝났지. 도함수는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그 둘의 부호의 변화를 보세요. 곱한 거의 부호를 변화를 살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게. 자, 얘가 0 되는 거 찾아보셔야 돼. 얘가 0 되는 건 확실하게 하나 있지. 정적분의 제곱 함수니까 뭘 집어넣으면 0 되니? A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 그럼 너는 x는 A에서 0 되는 거 확실해. 추가로 더 있을까? 추가로 더 있기는 힘들어. 뭐 그걸 못 찾아도 그냥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풀려면 이거 말고도 더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야. 더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 함수, x의 함수지. 미분하면 뭐가 되니? 여기 나오지. 이놈의 도함수가 뭐가 되니? 도함수가 fx의 4제곱이잖아. 그럼 어떤 함수에 4제곱 함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도함수가 0보다 커났다는 얘기는 이 함수는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인데 A에서만 0되면 다른 데서 더 있는데 0되면 생길 수 있어 없어? 계속 증가하면 A에서 0되면 다른 데서는 좀 더 이상 없겠죠. 그렇게까지 판단해줘야 정확한데 그렇지 않아도 좀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 주변에서 부호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A보다 작으면 봐봐 그래프가 증가하면 A 만나는 게 좌변에는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이 함수의 그래프야. 이 전체 정적분 값을 정적분 모양을 띠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분명히 증가되나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A에서 0되는 A 왼쪽에서는 쓰고 오른쪽에서는 양수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얘도 그 값이죠. 뭐 바뀌니까. 얘도 그 값이 그 값이 근데 몇 개? 세 개인데 몇 개만 내야 된다고? 한 개만. 그럼 두 개는? 두 개. 그럼 봐봐. A 3이나 5와는 다른 제3의 값이라면 그 세 개가 모두 다른 값이라면 즉 그래프 잡히게 되는데 A가 여기 있는 값이라면 이 부분은 A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지. 근데 이 부분은 A 좌우에서 부호가 똑같지. 그럼 결국 둘이 곱한 거는 좌우에서 부호가 돼. 바뀌잖아. 얘는 항상 플러스고 얘는 풀마로 바뀌니까 곱하면 풀마 바뀌겠죠. 그 값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에서 얘 부호가 바뀌어. 근데 얘는 A 주변에서만 바뀌지 3 주변에서는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그럼 한쪽만 부호가 바뀌어 한쪽 안 바뀌면 결국 부호가 바뀌는 거죠. 얘도 그 값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3과 5가 아닌 다른 제3의 값이면 셋 다 그 값이 될 수밖에 없는 부호가 바뀌니까.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 A가 3이나 5랑 겹치죠. 그래서 만약에 A가 3이라면 여기가 A야. 그러면 A 왼쪽에서는 3 왼쪽에서는 요거 플러스죠. 이게 3이니까 3 왼쪽에서는 마이너스죠. 곱하면 얼마 되니? 마이너스 되겠죠. 도함수는 3 왼쪽에서는 마이너스야. 자 3 오른쪽에서는 얘 음수죠. 3 오른쪽에서 양수죠.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이거 뭐야? 음수죠. 좌우에서 뭐가 바뀌어 안 바뀌었어? 음수로 그대로 똑같지. 그 값이 아닌 거야. 그럼 그 값은 뭐야? 마찬가지로 A가 뭐라면? 5라면 똑같이 해주면 5 좌우에서 너도 부호가 바뀌고 너도 부호가 바뀌니까 결국은 부호는 좌우에서 안 바뀌게 되겠죠. 안 바뀌니까 너는 그 값이 될 수 없고 차라리 그때는 3이 그 값이 되겠죠. 결국 A는 뭐야? 3이나 똑같아야지만 그 값은 하나만 되고 하나는 값이 아니고 모두 A 값하고 얼마 되니? 가만 보니까 자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그치? 어려운 문제인데 뭘 보자는 거야? 이렇게 함수가 그치? 토 나오게 나와도 중요한 거는 보시고 그치? 대입하고 미분해놓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때 무슨 얘기니까 그래 그 도함수가 0되는 거 찾는 거니까 각각의 0되는 거 찾고 그 중에서의 부호의 변화를 따지는 거니까 그까지 했는데 그 이상을 못하겠어. 그럼 그게 현재 능력치니까 그만큼 해도 돼. 그치? 앞으로 연습도 통해서 이런 복잡한 상황 나왔을 때 부호 따지는 거 더 연습하시면 나중에 풀릴 테니까. 그치? 일단은 여기까지 생각을 끌고 가는까지는 우리가 쫄지 말고 해내자는 얘기야. 앞에 있는 이 문제도 직접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20분도. 이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야 된대. 그럼 가만 보니까 어때? 정적분을 포함된 함수지. 그럼 일단 뭐 하는 거야? 미분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 대입하는 거고요? 0 대입하는 거라고. 그러면 gx의 도함수가 분명히 정적분이 사라진, 포함된 채로 나오겠죠. 미분하면. 그렇지만 그 상태로 놓고 G'X가 0되는 값들을 찾아놓고 그 좌우에서 부호의 변화를 확인하시면 돼. 해보시면. 방금처럼 시도해보시면 그렇게 하는데도 부호 판단이 잘 힘들고 안 되면 질문을 하고 리설치 참고하시는 거고 되면은 이 정도 다 풀어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 사전 맞추면 엄청 기분 좋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할게요. 수고하셨고요. 학습은 여기까지. 3개짜리 문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했던 거, 선생님이 언급한 것들만 풀어보시면 되겠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